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이제 Chapter 3, 3강으로 왔어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주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함축 의미 추론에 비해서는 쉬워요. 그리고 우리 선택지에 나오는 명사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친숙한 거죠. 예를 들어 importance, 의미, 중요성, guideline, 말 그대로 지침, effects 하면 on 찾아야죠. A에 미치는 B의 영향력, necessity, 필요성, approach. 보통 이거는 접근 방법, way로도 많이 바꾸죠. reasons, 이런 식으로 이유, 결과, 영향력, 이런 비슷한 구문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자, 주제는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화 선생님의 잔소리와 같다, 반복적이다. 한두 문장 못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답 고르는데 문제는 없다. 자, 조금 편한 마음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한다 생각하면서 그런 거 했던 얘기가 뭔데? 그리고 하나 더, 주제를 좀 빨리 읽는 방법. 이거 너무 긴데 모든 문장을 다 힘있게 읽을 수 없죠. 그래서 글 구조 분석을 해보면 주제 찾으면 이 주제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제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있는데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예시, 연구, 사례, 예시나 사례나 똑같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열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빠르고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여기를 막 정독하시면서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구나 감 잡았으면 예시나 연구 사례나 이런 것들은 뒷받침 문장이니까 대충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좀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벌써 2분 지나가고 있어. 빨리 가볼게요. 자, 봅시다. 바로 읽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여러분. 자, 첫 번째는 그냥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지문부터. Ethics and Academic Integrity. 밑에 나오죠? 진실성. 자, 윤리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are foundational aspect for any university students. 모든 대학생, 자, academic or researcher. academic 하면 학자, 연구자. 학생, 학자, 연구자 모두에게 대학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측면이다. 기본적인 측면. 자, 쉽게 얘기할까요? 학문적인 진실성은 근본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윤리적이고 학문적인 진실성, 솔직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this is to ensure. 이것은 보장하려고 하기 위함인데 무엇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냐? The authenticity and credibility of our work. 자, 모든 연구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작품이라는 말보다 그 모든 작업, 이런 연구의 credibility, 신뢰성이랑 authenticity 한 번 또 나와요. 진정성.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리얼이야,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보장하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연구는 conducted within, 내에서 and by the university, 그리고 대학에 의해, 대학 안에서 대학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연구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자, embedding. 자, embed이라는 말이 원래 여러분 탑재되고 그 빌트인이잖아요. 그 안에 팍 낀 거죠. 동명사 주어고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guides and establish. 그럼 요렇게 가로치면 되겠네요. 요런 거 요렇게.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어떤 원칙이냐면 이 수식을 해주는 거죠. 정직, 공정, responsibility, 책임. 이따가 한 번 더 나와요. 이따가는 쓰지 않을게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오니까. 이런 좋은 다 긍정적인 가치잖아요. 자, 정직함, 공정함, 책임이라고 하는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게 학문적인 conduct, 수행을 이끌고 뭐를 만들어내요? Culture of Trust, 신뢰라고 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Integrity in all forms of academic work, from research and writing to examination and collaborative project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핵심적인 말이 어디냐면 어디 갔냐? Integrity shapes and has relevance. 요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모든 형태의 학문적인 연구에서의 공정함,
그것은 연구일 수도 있고 어떤 글쓰기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집단 프로젝트일 수 있고 모든 범위에 걸친 이런 연구와 글쓰기부터 모든 학업적 진실성이 뭐를 만들어내요? 핵심 동사 shapes the academic experience for student. 학생의 학업적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학구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요. 학문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고 다 좋은 얘기예요. and has relevance. 둘 다 관련성이 있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in and beyond their world of study. 그들이 세계 안에서 그리고 beyond 그들의 세계 바깥에서도 모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고 핵심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학문적인 진실성이 기본이야. 근본적인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죠. 자, amidst 그 중에서 such rapidly advancing technology 급격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바뀔 것 같죠? 뭔가 새로운 게 제시될 것 같죠? 그게 바로 뭐예요? AI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읽어봤겠지만 자, 혁신적이고 publicly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AI의 근거를 두고 있는 도구들과 이런 능력들이 have prompted 뭐를 유발하고 뭐를 촉발하고 있어요? reconceptualization 재개념화를 유발하고 있다. 무엇에 대해? of what? 자, what it means 하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시 가짜 주어고요. 자, 여기가 진짜 주어죠. maintain academic integrity. 학문적인 진실성을 유지하고 주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야 된다. 뭐 때문에? AI에 의한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능력들, 기능들 이런 게 재개념화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 거죠, 얘들아. 학문적인 진실성에 AI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 주제는 나왔어. 학문적 진실성과 AI를 다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고르면 돼요. 이따 물어볼게요. 자, 이제 가서 as students and lecturer. 자, 여러분 여기는 뭐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교수님, 선생님, 학생 모두 다 navigate this period. 이러한 시대를 항해하면서 헤쳐나가면서 the challenge lies. 어려운 점이 lie in 하면은 비동사예요. 어디에 있다. 난제가 어디에 있냐면 harmonizing.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Principle of honesty, fairness and responsibility.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록색으로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위에서 보셨죠? 정직, 공평함,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표절이라고 하면 그 논문이나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거였는데 요즘에 여러분 GPT나 제미나이한테 프롬프트 주고 써내린 다음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도 표절인데 이게 애매하죠. 하면 안 돼요. 원래 사실은 우리는 되게 편하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정직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뭐와 조화를 이뤄? 이 AI에 의한 어떤 학문적인 그 진실성과 with the opportunity presented by AI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2시간 걸려서 논문 읽고 내용을 요약한 친구랑 GPT한테 물어봐서 30초 안에 보고서를 쓴 친구랑 퀄리티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하지만 학문적인 진실성 사이에서 이게 어려운 점이지. 어디에 우리는 조화를 둬야 될 것이냐. Such aspiration, 그러한 열망, 염원. 이 열망, 염원은 뭐야? 기술의 편리함과 진실, 솔직함이라는 그 가치 사이에 조화를 이루려는 열망이 leading to a range of는 광범위한, 다양한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범위가 넓은 approach, 접근 방법을 이끌고 있다. 근데 그것들은 that straddle, 자, straddle 하면은 크로스예요. 가로지르다, 아우르는 거야. 둘 다 아우르는 거죠, 여러분. 둘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Both practical and restrictive use. 실용적으로 쓸 것이냐, 제한적으로 쓰지 말아야 될 거냐. 둘 다, 자, 우리 아우른다는 거예요. AI generated contents. AI가 만든 컨텐츠에 실용적으로 써보자. 아니야, 이건 좀 너무 위험해. 제한해서 쓰자. 이걸 모두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답은
얘기했잖아요. 학문적 진실성과 AI 얘기하면 이게 답이라고. 자, redefine이 위에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로 잠깐만, Z도 되는데, 예. 이 말로 패러프레이즈가 아주 잘 돼 있죠? 4번 뺏기 답이 되는 게 없어요. 뭐 1번에 윤리적인 원칙, 고등교육. 자, 여러분이 고등교육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고등교육은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예, 중등교육입니다. Higher Education 하면 대학부터야. 그럼 대학은 맞아. 대학에서 윤리적인 원칙의 중요성. 여러분 이 윤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넓어요. too broad예요.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이 주제가 요만큼 포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포함해도 안 되고 요만큼만 포함해도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적당하게 포함을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에 넓어요. 그래서 1번은 헷갈릴 수 있지만 답이 안 되고 자 2번 Guidelines for prompting fairness in academic setting 학문적 환경에서 공정성을 프롬프트 증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지침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 얘기 안 하고 있다. 자, 3번. 이거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어디에 미치는 이거의 영향. Rapidly advancing technology가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학생들의 삶의 생활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미치는 영향. 아니에요. 자, 여기는 너무 specific, 지역적이죠. 지나치게. 자, 5번. Innovative approach to using AI in academic research. 학문적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법. 요 AI일 수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 학문적인 진실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되고 4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주제 쉽죠? 2번은 더 쉬워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실 내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 보면 되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참 이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야? 분위기. 제발 수업하는데 대꾸도 좀 해주시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좀 하시고 우리가 고3 2학기가 되면서 여러분 절박해지니까 이걸 잊었어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습에 책임을 져라. 이게 이 영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거꾸로 수업을 본의 아니게 거꾸로 수업 아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택지부터 읽을게요. 우리 주제 문제에 나오면 선택지 먼저 읽는 친구들도 있어. 선지부터 읽고 지문 들어가서 이제 찾는 친구도 있는데 자, 좋아. 그 접근법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읽는데 자, 뭐 7초에서 10초 이상 허비하지 마라. 이거를 직독, 직해를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선택지를 미리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이 대충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반복되는 주제가 뭐지? 반복되는 소재,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겠구나. 예측하면서 읽으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걸 예측하기 위한 건데 이거 읽는데 막 30초, 40초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바에야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한 것처럼 얘부터 먼저 읽는 게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눈으로 빨리 훑어 읽으면서 자, 보세요. Silent students, role of silence, absence of interaction 다 같은 거지. 침묵하는 거잖아. 침묵의 역할, 상호작용이 없어 침묵하는 거잖아. 그 다음 disengage, 참여 안 한다는 거잖아요. difficulty enhancing, 자, 어렵다는 거야. peer interaction을 강화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니까 전부 이 글은 뭐에 대해서 말해? 조용하고 침묵하고 참여 안 하는 거에 대한 글이겠구나 생각하는데 7초. 그리고 읽는 거예요. 이거를 이따가 막 이쁘게 해석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 이 글은 침묵, 참여 안 하는 거에 대한 얘기겠구나, 교실에서. 자, feeling of isolation, 고립감이에요. 외롭다는 마음,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 고립감은 might emerge, 나타날 수가 있다. 자, which can easily develop into lonely silence. 그것이 자, 외롭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쉽게 이것이 뭐로 발전을 하냐면
lonely silence. 이제는 외로운 침묵이 된다. 아까 우리 선택지에서 읽었잖아요. lonely silence. isolation. 아, 이 글의 주제구나. 근데 조건이야. If students cannot sense the presence of teachers and peers. 자, 여러분 선생님이라던가 동료들,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의 존재를 cannot sense, 느끼지 못한다면, 감지하지 못한다면, 나 수업 듣는데 앞에 선생님 계셔. 내 친구들도 옆에 앉아있지. 이거를 못 느낀다면 고립감이 외로운 침묵이 된다. 자, 근데 나머지는 이거 여러분 열거하는 거예요. 이 열거하는 건 including 보세요. 자, including 하면서 not 볼까요? not, and not. 그럼 이런 거는 빨리 읽으면 되지.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예, 한번 랩을 해볼까요? 자,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자신들의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환영하는 어떤 활동도 받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 상호작용하도록 지도받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during a course of study, 학습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전부 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수업에 내가 방향성을 잃고 어디를 참여해야 될지 내가 해롱해롱 되는 거지. 마치 나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막 이렇게 예, 그림 이상한가요? 예, 정신의 혼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만약에 이렇다면 고립감은 외로운 침묵이 된다. 자, 여러분 수업을 왜 안 들어요? 긁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자, 우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재미가 없어서. 예, 공부는 원래 재미없고 항상 지루함과 여러분의 게으름과의 싸움이에요. 단순한 이치야. 왜 하기 싫어? 할 게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 혼자 하니까 잘하는지도 모르겠어. 점검도 안 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포기하게 되죠. 그치? 지금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study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research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누면 돼. 연구 1, 연구 2, 아이고, 이것도 날라갈라. 자, 마음이 불안해서. 자, 이것도 보충 설명을 하는 사례 1, 사례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미 주제는 나왔어. 뭐야? 고립감이 수업에서의 침묵으로 이어진다. 우리 누구나 경험했던 소재가 이제 나옵니다. Study by Duran on a graduate program at a Canadian university. 캐나다의 어떤 대학교에서 graduate 프로그램 하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에요.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이 연구는 demonstrate, 뭐를 보여주고 나타내냐, 입증을 했냐면 students do influence each other in behavior. 핵심적인 거 나와. 학생들은 진짜 강조하고 있죠. 정말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야. 행동에 있어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학생들이 행동면에서 서로에게 진짜 영향을 준다. If many students in a virtual class, 여러분 가상 클래스, 줌 수업 생각하면 돼요. 가상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이 seem to quiet, 조용해 보여. 그렇게 된다면 others might be influenced by this norm. 이거 뭐예요, 여러분? quiet지. 이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줌 수업은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겠구나. Instinctively practice it. 본능적으로 그것을 연습을 해요. 습관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다 줌 수업할 때 선생님이 열심히 화면 보고 떠들어도 대답도 안 하죠, 아무도. Research by Adams and Van Mellan also shows that 두 번째 연구 사례 students who try to share ideas without receiving any peer response. 여러분 peer response인데 이거 feedback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로부터 어떤 반응이나 응답을 받는 거 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학생. 쉽게 얘기할까요? 애들이 아무런 반응 안 하는데 혼자 열심히 발표하려고 하는 학생은 easily feel devalued. 여러분 이 가치가, 평가가 떨어지다예요. 나는 참 무력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이런 나쁜, 자괴감이 들지. And become reluctant. 그리고 뭐뭐 하기를 꺼리는 거죠. 주저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야. contribute again. 나 수업 중에 발표했더니 친구들이 무반응이네. 다 쌩까네. 나 혼자 외롭네. 나는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구나. 다시는 발표 안 해.
그래 여러분 항상 발표하라고 그러면 고개부터 숙이는 이유가 이거죠. When articulate 밑에 나와요. 생각을 표현하다, 말하다에 원래 articulate 하면 분명히 표현하는, 쉽게 말할까요? 발표 잘하는, 말 잘하는 학생이 in a class, 학생이 한 반에 있는데 frequently experience this unpleasant,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Speaking to a wall, 벽 보고 말하기. 선생님 생각나는 거 같지 않니 얘들아? 내가 1교시에 수업하면 얘들아 나 벽 보고 얘기하니? 누구랑 얘기하냐? 자, 이런 불쾌한 느낌을 frequently, 자주 경험한다면 they might end up, 자, end up ing, 요 보통 결과를 나타내는 결국에 뭐뭐 하게 된다. 근데 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안 좋은 얘기. 자, 결국에 침묵을 하게 된다. as or the others, 다른 나머지들처럼. 그렇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러죠. 모든 다른 학생들만큼처럼 침묵할 수 있다. When this happens and lasts, 이것이 일어나고 계속돼요. 지속된다. For some time,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the atmosphere of class, 그렇지. 이 수업의 분위기, 공기 would develop, 발전을 해요. into a collective inertia. 자, inertia 관성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inertial 할 때. 근데 이게 뭐도 있어? 무력감. 집단적인 무기력함이 생기게 돼요. That is not easily mended.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fixed 되는 것도 mend 하면 수선하다 고치다잖아요. 쉽게 치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게 되면 침묵하게 되고, 이 침묵이 집단적인 무기력,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지 않게 되면 외로워, 벽대고 외로움이 이게 뭐가 돼요? 이제 이 말 그대로 무기력함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혼자가 아니라 집단의 무기력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How the absence of interaction. 그래서 여러분 줌 수업할 때 참 힘들었던 게 상호작용이 없잖아. 혼자 떠들잖아요. 상호작용의 부재가 집단적인 침묵을 교실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얘기하고 있는 게 3번이고요. 자, 나머지 뭐 어렵지가 않아요. 자, 가상의 교실에서 1번. 조용히 침묵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첫째, 둘째 방법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침묵의 역할. As an efficient learning strategy. 미친 거 아니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에요? 아니지. 자, 그 다음에 4번. Why students disengage? 왜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냐? 오, 맞아. When interrupted by articulate peer. 말 잘하는 학생이 방해를 받을 때, 저 새끼 혼자 나대, 죄송해요. 자, 이거 동영상인데, 저도 모르는 비속어가, 저 친구 왜 이렇게 말을 혼자 잘해? 혼자 발표 잘해? 방해받았어. 나 참여 안 해. 너 잘났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수업에 불참하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침묵에 우리가 서로 집단적인 무기력으로 번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시를 말하는 거지. 자, 5번. 그럴듯해요. Difficulty of enhancing peer interaction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데, 여러분, 이것을 증가시키는 어려움이 아니라 없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5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벌써 2강이 아니죠. 자, 여러분. 3강에 3번. 네, 제가 지금, Chapter 3, 3번 23페이지고요. 예, 주제, 이번에도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uman expertise, 인간의 전문성이래요. is often built, 인간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뭐에 의해 만들어지냐면 built on a complex web of implicit knowledge.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암묵적인 지식. 자, 이따가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암묵적이라는 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걸 말하고요. 암묵적, 암시적,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어두운 자를 써서. 반대말 뭐가 있어요? explicit knowledge. 써볼까요? 왜냐면 이따가 나올 거거든.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명시적인 지식, 눈에 보이는 지식, 대놓고 알려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알 거예요. 책으로 글로 보는 지식은 우리가 보통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러고 어떤 뭐 기술, 예를 들어 뭐 축구에서 골을 잘 넣는 방법, 그거는 이제 명시적인 지식보다는 이런 암묵적 지식, 눈에 안 보이는 노하우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죠. 자, 어쨌든 인간의 전문성이라는 건 때때로 복잡한 그물망,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복잡한 그물에 의해 만들어진대. 네. 일단. 자, 그런데 이 암묵적 지식은 that we require, 우리가 습득하고 얻게 되는데요. with practic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에 의해. 그렇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혼자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찍는다든가, 뭐 스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잘 그려주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그려라, 뭐 선생님 뭐 좀 그려주세요 하면 이렇게 제일 많이 그리는 게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만화 캐릭터에 이렇게 눈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지만 많이 봐서 이제 뭐 새롭지도 않잖아. 자, 이거를 잘 그리는 방법, 그냥 그려. 시간에 의해, 연습에 의해, 내가 습득한 암묵적 지식에 의해 인간의 전문성이 만들어진다. What we call experience in our job resume. 우리가 이력서 안에 쓸 때 소위 말하는 이른바 말하자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인간의 전문성이 만들어진다. 암묵적 지식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경험에 의해 시간이 지나면서 연습에 의해 쌓이는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러는구나. That's true. 이것이 사실이에요. Of every profession. 모든 직업에서 마찬가지인데, 자, from부터 가로 치세요. 그리고 여기를 크게 보면 from A to B야. 그러면 모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니까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냥 빨리 갈게요. 뭐 건축가, 미용사, 음악가, 뭐 리더십을 가르치는 코치들, 세일즈 스텝 판매원,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어떤 인사들, 이런 사람들 모든 직군에 있어서 이건 사실이다. 이건 사실이라는 게 뭐야? 암묵적인 지식은, 인간의 전문성은 암묵적인 지식, 시간에 의해, 경험에 의해 축적되는 거예요. 자, data-driven machine learning offers a tantalizing opportunity to capture this kind of implicit knowledge. 여러분, 여기서 내용이 새로 바뀌는 느낌 오시죠? 자, 한번 빨간 걸로 해볼게요. data-driven machine learning. 그러니까 인간의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도, AI겠네? 그죠?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도 이러한 암묵적인 종류의 지식을 포착할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야. 자, tantalizing 하면은 attractive죠?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밑에 나오잖아요. 이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을 AI 기반 기계학습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걔네도 습득한다는 거죠. And, 자, operationalize it. 자, 밑에 또 나오는데, operationalize 하면 make something operate. 운용할 수 있게, 운영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암묵적 지식을 잘 운영하게 해줘. 왜? For better decision making.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Generative AI models are excellent case in point. 이런 점에서 AI 생성형 모델들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 훌륭한 기가 막힌 사례들이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정리할게요. 인간의 어떤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암묵적인 지식, 노하우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계학습도 이 암묵적인 지식을 capture, 포착하는 기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AI 생성형 모델들도 암묵적 지식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문장에 나오죠. by being 뭐뭐 함으로써. 자, train 하면 훈련하는 건데 being trained, 훈련 받음으로써. 얘네 훈련 받는 거예요. on half a trillion word. 자, half 하면 조인데요. on half 하면 조의 절반이니까 5천억. 자, 여러분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수많은 5천억 셀 수 있어요? 수많은 단어들, 학습 텍스트,
including everything from books and 저기도 from A to B 나왔네요. 자, 뭐 책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위키피디아라든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훈련 텍스트, 학습하는 어떤 학습하는 글들의 엄청난 수의 단어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they ingested, 원래 ingested 하면은 주입하다, 소화하는 걸 말해요. 섭취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는데 wealth of 하면은 풍부한, 많은 자, knowledge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지식을 주입받고 섭취를 해요. without such knowledge, 그러한 지식 없이. 자,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없인데 자,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인지 보세요. such knowledge being expressed in obvious rule. 여러분 눈에 뻔히 보이는 명백한 규칙으로 표현되는 지식이 없이 자, 보이는 규칙에 의해 표현되는 지식, 이게 바로 뭐예요? explicit knowledge를 말해. 자, 쉽게 얘기할까요? 명시적인 지식 없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 쉽게 얘기할게요. 암묵적인 지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야. 명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인 지식으로 데이터 기반 애들도 학습을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As an analogy, 비유로서 우리 비유해보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Think of cooking. 요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Recipe, 소위 말하는 우리 레시피, 요리법은 may offer a step-by-step way. 자, 순서대로, 순차적인 1 다음에 2 다음에 3 단어. 순차적인 어떤 단계를 제공할 거야. To prepare a meal.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데, 자,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순차적인 단계, 이게 명시적인 지식을 말하죠. explicit knowledge. 1번 물을 끓여라. 2번 뭐 500ml의 뭐를 준비해라. 뭐는 한 큰술. 자, 그런데 almost all of them, 거의 그것들의 대부분은 leave out, 뭐를 남겨놔요? certain step, 특정한 단계들을 남겨놓는데 that their author considered obvious. 자,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야, 뭐 내가 글로 안 써도 너무 뻔하잖아. trivial, 별거 아니야. 사소해. perhaps too subtle, 그리고 너무 미묘해. to mention, 언급하기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그러지. 야, 이건 그냥 하는 거야. 야, 그냥 해보면 돼. 일단 시간을 들여서 많이 하면 돼.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여러분 명시적인 지식은 아니잖아. 암묵적인 지식. 그러니까 말하기도 애매하고 너무 사소하고 너무 뻔한 이런 것들은 숨겨놓고 남겨놓는다는 거야. 그러나 but when carefully read between the line. 자, 여러분 read between the line 하면요. 쓰지 마세요. 행간을 읽는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hidden meaning을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줄과 줄 사이에 숨겨진 의미. 우리가 좀 숨겨진 의미의 자, 숨겨진 의미 자체도 뭘 말해요, 여러분? 암묵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할 때, 자, the implicit knowledge can be accessed. 여기 나오잖아요. 암묵적인 지식에 접근이 가능해지고요. That's how generative AI works as well. 이것이 AI 또한, 생성형 AI 또한, 자, 작동하는 방식이다. And, 그리고 이것은 Why it's a step change. 이것은 이유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예요? 단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tep change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big change를 말하는 거겠지. 단계가 변하니까 큰 변화에 대한 이유야. What came before it. 그것으로 생성형 AI가 그것 이전에 나왔던 것으로부터의 큰 변화인 이유다. 이건 뭐냐면 명시적인 지식 그보다 이제 암묵적인 지식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말이 좀 꼬이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전문성은 대부분 눈에 안 보이는 암묵적인 지식에 의해서 습득이 되었고 생성형 AI 또한 기계학습을 통해 눈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지식에 접근해서 생성형 AI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통해 활용한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은 글인데 이게 말이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좀 절었어요. 자, 답은 쉽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5번이죠. 자, Generative AI가 capture and operationalize. 재밌는 게 여러분 위에서 노란 걸로 한번 하이라이트 해볼까요? capture
operationalize라는 말을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 얼마나 쉬워? 그대로 갖다가 여기서 썼어요. 자, 그런 생성형 AI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답이 안 되는 거 볼게요. Decline of reliability in the output produced by generative AI. generative AI. 발음이 꼬여요. 빨리 하려니까.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신뢰도의 하락? 신뢰도의 감소? 자, 여러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AI는 오히려 암묵적인 지식을 통해 굉장히 전문성을 잘 습득한다는 얘기,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자, challenging, 어려움을 말해요. capturing subtle nuances,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여러분, 자, 인간이 AI의 글 속에 미묘한 뉘앙스를 캡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뉘앙스 문제 미묘한 거 아니고 3번. 자, necessary 필요해. repeated practice in developing professional expertise. 자, 여러분 전문적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반복 연습의 필요성. 자, 이런 말 한 적 1도 없습니다. 자, 4번 importance 중요해. Maintaining AI credibility. 이미 AI credibility 자체가 틀렸어요. AI 신뢰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Massive data training. 다양한 대량 데이터 훈련이 잠깐 나오긴 해요. 왜냐면 거기 half a trill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주제가 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전문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습득하는 암묵적 지식인 것처럼 생성형 AI도 그러하다. 라는 글입니다. 자, 이제 3강의 4번입니다. 예, 저는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텐션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필요한 번호만 쭉쭉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수업 중에 커버해주는 건 3번까지라 4, 5번은 제가 조금 더 공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여러분한테는 아까가 아니겠다. 선생님은 계속 쭉 찍고 있기 때문에, silence가 나왔어요, 여러분. 침묵, 말 안 하는 거, 정적. 네, 이 글의 소재예요. 자, 침묵과 정적이 어떠하다? 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디였냐면, 이제 말하기, speaking, presentation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silence create rhythm. 자, 정적이 리듬을 만들어내. 자, 이 리듬인데 one of the most fundamental aspect. 이것은 아주 여러분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측면. 아, silence가 근본이래 얘들아. of sounds for all species. 모든 생명체들, 모든 종족에 있어서, 모든 종족이 내는 소리에 있어서. 왜냐? 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imply, 뭐를 여러분 함축해요? 암시하고 함축하냐면 life, 인생, 생명과 agency, 다 좋은 말이에요. 주도성, possible intention, 어떤 의도, 리듬이라는 게 생명, 그 다음에 주체성, 주도성, 의도를 함축하고 암시하기 때문에 모든 종의 소리의 기본적인 측면은 바로 뭐다? 침묵이다. 굉장히 침묵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자, it does this. 그러면 이 소리라고 하는 자, 여기서는 silence를 말하는 거죠.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both by defining the patterns of sound, 자, and by anchoring.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both로 이어지는 병렬 구조죠. both A and B, by plus ing, by plus ing. 그래서 여러분 소리의 패턴을 규정하고 정의함으로써 소리의 패턴을 규정함과 동시에 anchoring 하면 여러분 앵커가 닫히잖아요. 고정하는 거지, fix하는 거죠. One end of continuum of intensity, 강도의 소리의 세기, intensity의 어떤 continuum, 연속체의 끝이에요, 여러분. 연속체의 끝을 고정함으로써. 야, 여러분 침묵이 소리의 패턴을 규정하고요. 그 세기의 연속체 한쪽 끝을 고정한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가죠? 어쨌든 중요한 건 침묵이 되게 뭔가 something meaningful,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가요. skilled, 아주 여러분 능숙한, 기술이 많은, 자, actor, 배우들이나 public speaker, 강연하는 사람들,
best friends with silence. 이 침묵과 best friend, 베프예요. 왜? 자, with silence. 이런 침묵과 베프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using it. 이 침묵을 사용해서 for empathies.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쇼크, variation. 그 다음에 변화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발표 잘하는 사람들은 침묵을 듣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지금 지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아주 잠깐 드렸어요. 제 말을 멈추면서 and 그리고 자 to amplify meaning 그래서 그 결과 의미를 증폭시켜요. 의미를 거기에다가 amplify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 강하게 만든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부연 설명하다, 뭐 확장하다 의미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침묵을 사용한다. 아, 결국에 말 잘하는 사람, 말하기에 있어서의 침묵은 굉장히 강조, 충격, 변화, 의미 강조 다 좋은 얘기죠? 이런 걸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one of the commonest failing I see inexperienced and especially very nervous public speakers 내가 만나게 되는 경험이 없는 초보죠, 초보. 그 다음에 굉장히 긴장한 웅변가들, 발표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가장 흔한 failing, 실패는 자, 그래서 핵심 주어는 failings 다음에 one of 다음 복수명사니까 수일치는 여기 시키는 거죠. 자, 그것이 is their fear of silence. 그들은 침묵을 두려워해요. 침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나 말 안 하면 내가 저는 것 같아. which drive. 그래서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침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이끌어요. drive them to fill every available moment. 이용 가능한 모든 순간에 뭐를 가지고 자, fill A with B. 모든 순간에 A를 채우는 거예요. 자, B에다가 미안. 자, 모든 이용 가능한 순간에 gap을 하면 빨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혹은 meaningless filler word, 의미 없는 채워 넣는 말.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게 있죠. I mean, you know, what I wanna say, 뭐 이런 말들. 이게 필러라고 그래. 채워 넣는 군더더긴 말들. 쓸데없는 말들을 집어넣거나 빨라서, 잘못했다. 뭐 이런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채우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top salesperson, 최고의 여러분 판매 사원, 영업사원,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죠. is as assured and skilled with silence. 이 침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능숙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이 assure 하면은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능숙해, 침묵을 다루는데 확실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큼이나 여기 as가 나와요. as. 이 사람만큼이나. 그러니까 최고의 판매원은 정말 침묵을 잘 사용하는 거야. 누구처럼? expert surgeon. 전문 외과 의사 선생님처럼. with a, 자, 발음도 힘들어. scalpel. 메스죠, 메스. 외과용 수술 메스를 잘 다루는 사람만큼이나 말 잘하는 사람은 침묵을 잘 정적을 다루는데 확신이 있고 능숙하고 기술이 있다. 특히 언제?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close. 그것이 여러분 점점 더 클로즈 하면은 마무리예요, 마무리. 발표를 끝내거나 어떤 영업사원이 거래를 마무리할 때 매스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기술이 좋다. The same goes for elite negotiator. 엘리트 협상가들에게도 이것이 마찬가지다. Silence.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는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가면 말 아끼고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때로는 더 powerful 하죠. 그래서 이 정적, 말 안 하는 것은 one of the main reasons,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자, speaking is so much more powerful. 자, 엄청나게 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writing, 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이유다. 자, 여러분, 왜냐하면, 자, 왜 그래요? It's very hard to write silence. 여러분, 침묵을 쓰는 거는 어렵지. 말할 때 침묵을 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화났나?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막 생각을 하는데 글로 쓰면 침묵은 기껏해야 이거잖아요. 땡땡땡. 그래서 이거 뭔 의미야? 그치? 그래서 글보다는 말로 하는 침묵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자, as anyone who has ever given a speech or presentation knows. 자, as 요만큼 가로치시고 as everyone knows. as anyone knows.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 자, 지금까지 give a speech 한 발표하는 걸 말하죠. presentation,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라거나 발표를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알다시피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impressed all. 자, and disengaged boredom 두 가지의 침묵이에요. 첫 번째, impressed. 내가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서 하면은 여러분 awesome, 경외감을 느끼죠. 이야, 끝내준다. 이게 impressed 어죠? disengaged boredom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흥미를 이룬, 흥미 없는 지루함. 졸려. 할 말이 없어. 자, 여러분 이 침묵은 달라요. 하나는 와, 저 사람 말 진짜 대박 잘한다 해서 충격받아서 침묵하는 거랑 하나는 재미없어서 말 안 하는 거. 이 지루함의 자, 여러분 차이가 maybe the same sound. 같은 소리일 순 있어. 말 안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소리일 수 있지만 but they feel very different. 그것들은 매우 다르게 느껴져요. Silence is not homogeneous. 동질적인 게 아니다. 자, 여러분 동질적인 쉬운 말로 하면 same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 not same 하니까 different죠. 침묵은 다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나가 볼게요. 가끔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homogeneous의 반대말. 그렇지, 이미 말한 네, 제가 발음 있고 스펠링도 쓰기가 힘들어요. 자, heterogeneous. 그래서 이거는 이질적인, 서로 다른 종류로 이루어진. 반대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동질 집단이냐 이질 집단이냐 할 때 same 그룹이냐 different 그룹이냐 할 때 homogeneous group, heterogeneous group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H-E-T-E-R-O 이거 스펠링도 헷갈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자, 여러분 이제 답이 뭐가 중요하겠니? 답은 너무 쉽게 3번인 걸로 나오죠? 자, significance, 의미, 중요성, and variance function, 그리고 다양한 기능이야. 무엇에? 말하기에, 그렇지? 말하기에 있어서 침묵이 갖는 다양한 기능들. 아까 이 기능 뭐였어요? 강조, 충격, 변화, 의미 강조 이거였고요. 의미, 엄청나게 중요해요. powerful하다, 강력한 효과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요거는 질문을 통해 받도록 할게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엔 특히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택지가 이렇게 매력적이어서 답이 헷갈리는 거 없으니까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네, 일부러 침묵을 한 거예요. 고르셨죠?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예, 해석이 안 되는 거 1, 2, 4, 5번 중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예, 3강의 5번 25페이지. 예, 어려워요. 1, 2, 3, 4, 5번 중에 얘가 제일 어려운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의 핵심은 손 얘기입니다. 손. 예. 그래서 이게 뭔 얘기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자, 이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어떤 소재가 글로 나오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게 주제 문제는 반복된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 또 한다 라는 걸 마음에 두고 항상 얘기하죠. 첫째도 멘탈, 둘째도 멘탈. 이해 안 가도 비슷한 얘기가 반복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 liberation of hand from its primarily walking related function.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되겠죠? 손의 해방이래요. liberation. 자유죠, 여러분. freedom이에요. freedom. 쉬운 말로 하면 손이 자유롭게 됐어. 어디로부터? primarily. 주로 walking related function, 걷기와 관련된 기능.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유인원은 사족보행을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손이 앞발이야. 그래서 앞발 뒷발로 걸어다니는 사족보행에서 이제 손이 해방이 됐어. 직립보행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made possible. 이렇게 여러분 뒤에 보면 massive diversification of images through digital movement and grasping. 얘가 목적어거든요. 이 목적어가 너무 길면 여러분 가목적어를 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적격 보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해줬다는 얘기야. 걷기 기능과 관련되었던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손이 해방되면서 뭐가 가능해졌냐? 다양한 massive, 광범위한 diversification, 다양해졌다라는 거야. 엄청난 다양한 일이 일어났어. of images through digital movement. 여기 디지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 디지털이 아니라 핸드예요, 핸드. 손가락의 움직임. 옛날에는 손이 발 같았을 때는 손을 발처럼 썼기 때문에 손가락 움직임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손가락의 움직임이라든가 쥐는 거, grasping, 잡는 거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자, 이미지의 다양화. 자, 정리해 볼게요. 예, 손이 자유를 찾게 되면서 이미지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this in turn, 이것이 결국에 allowed for, 뭐를 허용을 하고 허락을 하게 됐냐? explosion, 폭발하게 된 거예요. in the diversity and function of tools. 자, 도구라고 하는 것들의 기능, 그리고 이것이 다양하게 됐어요. 근데 이 도구의 기능의 다양화는 that could be manipulated by the hand. 손에 의해 조작되는, 자, 쉬운 말로 할까요? 손에 의해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 도구의 기능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도구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의 다양화, including gesture, 일종의 여러분 제스처들이죠. 예를 들어 뭐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표시하면 V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손을 가지고 하트도 만들 수 있죠. 그게 제스처잖아. 그래피즘. 자, 그냥 여러분 이게 그래피즘 뭔지 몰라도 돼. 밑에 나오잖아요. 옆에 the manipulation of matter. 물체를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야. with the hands. 손을 가지고서 물체를 조작하는 걸 그래피즘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제스처와 그래피즘은 따라서 thus increasingly, 점점 더 enable, 가능하게 했습니다. The gathering or centripetal contraction of extremely wide diversity of rhythmic motions of arms and hand. 자, 여러분, 팔과 손이에요. 자, 이전까지는 그냥 앞다리에 불과한 팔과 손의 리드믹한 움직임. 자, 여러분, 이 리드믹이라는 말이 리듬감이 있는, 율동을 하는 이란 뜻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임이 있는 거잖아. 반복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팔과 손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wide diversity, 굉장한 넓은 다양성, extremely wide diversity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넓은 다양성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 여러분, centripetal, 중심을 향한 수축, 축소, 아니면은 gathering, 뭔가를 모으는 거야. 자, 이게 이해가 안 갈 텐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차라리 교실 현장이면 이해하기 쉽겠어. 카메라 켜고 얘기하고도 싶네. 여러분, 옛날에 원숭이 생각해보세요. 유인원이나. 얘네들은 발이랑 손이 별로 기능의 차이가 없지만 이제 인간이 손을 쓰게 되면서 손이 어때요? 손이 하는 기능들이 중심성이 줄어들게 수축하게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 기능만 수행하게, 물건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땅바닥에 떨어진 걸 줍는다던가, 그게 여러분 gathering, 뭔가를 모으거나, 아니면 centripetal contraction,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그 대상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손을 거기다 대서 쥘 수 있는 거지. 요런 것들, 엄청난 다양한 움직임이, 팔과 손의 움직임이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움직임의 다양성, 손과 팔의 움직임의 엄청난 다양성, 도구의 기능, 다양성, 전부 다 뭔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느낌. 자, 좀만 갈게요. The freedom, liberation이란 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잖아. liberation을 freedom으로 바꿨죠. of hand, 이 손의 해방, 자유는, 자, 여기도 조금만 크게 봅시다. 어려운 지문이라 그래요. 놔뒀니? 어디로 가야 되니? 왜 못 찾고 있니? bothers. 자, 그럼 여러분 크게 볼 수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예요.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가 더 중요하지. 보통은. 자, 근데 여기가 이만큼까지 가요. 와, 이만큼이 한 문장이 여러분. 지금 교재에 보이시죠? 자, 천천히 가볼게요. A뿐만 아니라 하니까 made possible, 뭘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increased kinetic capacity, 운동 능력이 증가됐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운동 능력? 쥐기라던가 아니면 accumulating things, 물건을 모으는 거, 줍줍하는 거지. 나뭇잎 같은 거 쌓고 돌 같은 거 모으고 돌을 손에 쥔다던가. 자, toward the center of the body. 자, 여러분 땅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여러분 몸쪽 안으로 얼굴 가까이 가지고 오는 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순식간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진화된 발전된 여러분 신체의 기능이죠. 그래서 신체의 중심을 향해서 물건을 쥐거나 물건을 모으는 운동 능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putting food into the mouth, 손에다가 음식을 쥐어서 입에 넣기 뿐만이 아니라 핵심 그것은 또한 permitted, 가능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허용했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하면 아까 위에서 나온 enable이죠. 뭘 가능하게 했냐면 rhythmic accumulation of natural motions in the arm and hand itself, 그 스스로 손과 팔의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땅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워서 입 가까이 가지고 오는 동작도 처음엔 되게 어색했을 텐데 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손과 팔의 움직임에 리드믹한 반복적인 축적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Like the repetitive. 선생님이 이 얘기 괜히 해준 게 아니야 여러분. 리드믹이라는 말이 repetitive라는 말로 바뀌죠 여러분. rhythmic accumulation과 repetitive motion. 자, 리드믹한 축적,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야. striking stone. 자, 뭐 하는 거야? 돌을 때려. to make tools.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 여러분, 뗀석기, 간석기 생각하면 팡팡 치는 건데 돌로. 어때요, 이거? 반복적인 작업이지. 1분에 30회. 규칙적인 속도와 힘으로 내려치는 거. 옛날 원숭이들이나 지금 뭐 동물들 못하는 거죠. 그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 the hand began to reflect certain natural motion. 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특정한 자연의 움직임. 자, 여러분 이 자연의 움직임은 어때요? 일정한 보세요. repetitive pattern, rhythmic accumulation이 있어야죠. 이게 뭐가 있어? 파도라던가 파도 일정한 웨이브, 리듬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죠, 여러분. 자, 뭐 바람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이런 움직임 다 뭐야? 반복적이고 일정한 패턴이 있어. 리드믹한 패턴이 있죠? 기타 등등. 그래서 in the functional graphic patterns, 그래서 이 기능적인 그래픽의 패턴이라던가 distribution of image that define the aesthetic field, 미적인 영역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이미지의 분포라든가. 자, 여러분 이 결론인데 자연의 움직임을 미적 영역을 규정하는 그래픽 패턴이나 이미지의 배열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배열, 배포 이런 뜻인데 자 쉬운 말로 할까? 그림 그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내 손을 가지고 파도의 움직임을 그릴 수 있어. 이거 일정한 리듬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산이 모양이 일정하잖아요. 산의 모양을 그려볼 수 있어. 그래서 미적인 영역을 규정하는 그런 자연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글 원문을 찾으면 알겠지만 이 해방된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인간의 활동이 복잡해지고 도구도 만들어내고 이제 나중에 미술 작품도 창작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림도 그리고 삼각형도 그리고 어렵죠. 자, 만만치 않은 글이었어요. 답은 2번인데 effects of, 자, liberated, 여러분 freedom이에요. 손이 자유롭게 된 거야. 자, 손의 자유가 미친 영향, 인간의 활동이와 representation 하면 이게 표상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의 대표적인 행동이 대표라고 생각해도 돼요. 재현이라고 봐도 되고 인간의 행동에 미친 손의 자유가 해방된 손이 인간의 활동에 미친 영향, 요거죠.
자, 왜 나머지가 안 되는지 볼게요. Decorative styles inspired by expressive movement of the hand. 읽으면서도 웃겨요. 손의 어떤 표현적인 움직임에 의해 영감을 받아서 장식이 만들어졌다. 예, 데코레이션 아니에요. 자, 어댑테이션 하면 여러분 적응하는 거죠. 자, 손 활동이야. 손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적응을 했는데 changing environmental needs. 여러분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 한 적 없고요. Graphic images formed by both expressive and practical hand motion. 자, 손 동작이죠, 여러분. 손의 움직임, 실용적인 손의 움직임과 표현적인 손의 동작.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손동작이라든가 아니면 숫자를 표현하는 동작에 의해 만들어진 그래픽 이미지? 무슨 얘기니? 자, 5번에 symbolic meaning, 상징. 여러분, 상징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거에서 repeated hand movement in early human ritual.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기 인류의 의식에 자, 어떤 손에 반복된 손 움직임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도 없고요. 의식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정도 글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적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지워볼게요.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설명 없이 한번 보시고 궁금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